관대함의 법칙, 관대함의 법칙. 이 준다고 하는 것, 남에게 준다고 하는 것은 이 인생에서 최상의 단계입니다. 남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준다는 게 쉽지 않죠. 초가 다 타더라도 다른 것을 밝히고 있다면 결코 그 초를 잃은 것이 아니다. 이런 아주 귀한 명언이 있네요. 관대함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이 관대함이라는 것이 사람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주는 건데, 이 진정한 관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어쩌다 일어나는 게 아니고, 그거는 이제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이제 우러나오는 건데, 이 자신의 그 삶 전체에 스며들어서 그가 가진 시간이라든가 돈이라든가 재능이라든가 소유물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관대함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회활동 하면서 이렇게 가만히 주의 깊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눈초리를 보내고 있는지, 그 사람들이 존경하는 그 유능한 리더, 사람들이 따르는 탁월한 리더, 이런 사람들은 누구냐? 인마이 포켓, 자신의 배만 채우려고 확 그냥 긁어 모으는 사람이 아니라, 바닥까지 그냥 다 긁어 모으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사람이라는 거죠. 관대함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이 존경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전에 보면은, 요즘도 뉴스에 보니까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그 감나무 같은 데에서 보면은 감을 따는데, 그 과실을 따는데, 그거를 이제 다 따는 게 아니라 싸그리 그냥 싹싹 긁어서 하나라도 다 하는 게 아니라 일부를 좀 남겨놔요. 일부를. 그 왜 그러냐면 이제 그 지나가던 새들이, 까치나 이런 새들이 그거를 이제 먹으라고 이제 관대함을 베푸는 거죠. 인간이 이제 그 새들에 대해서 관대함을 베푸는 그런 거였는데, 그 인간 세계도 마찬가지죠. 인간 세계도 자신의 배만을 채우려고 그냥 악착같이 긁어 모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정말 존경을 받을 수 없는 겁니다. 자, 관대함을 기를 수 있는 몇 가지 방법, 몇 가지 그 원리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제 첫 번째 원리는 이제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감사하라. 인간 마음이 참 묘합니다. 인간이라는 것을 이제 심리학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은 참 아주 엄청난 그런 그 비밀들이 많은데, 이제 오늘도 그런 내용들이 나오겠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을 못한다면은 인간이 인생을 살면서 자신이,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게 있잖아요. 지금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을 못한다면은 관대해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재미있는 광경이 이제 이런 그 국제공항, 지금 인천공항이죠. 인천공항 같은 데 이렇게 가보면은 그 온 몸을 다 저기 화려한 명품으로 치장을 하신 분들 많아요. 이렇게 금방 알겠더라고요. 저는 이제 미국에 살다가 보니까 한국 사람 보면은 금방 알겠어요. 이 사람이 그 무슨 비자로 여기 지금 있는지가 금방 눈에 띄어요, 보면. 한국 사람들은 이제 명품을 입고 다니니까 그 이제 마크를 보면 알죠. 이게 이제 얼마짜리고, 이 사람은 되게 수준이 뭐고 직업이 뭐고 지금 이제 해외는 몇 번 나왔고, 이게 다 나와요. 그 옷만 봐도. 자, 그런데 이제 온 몸을 위에부터 아래 구두까지 모든 걸 다 그냥 백부터 해서 모든 거를 다, 시계도 그렇고 그냥 명품으로 뒤집어 쓴 사람이 그 면세점을 또 그냥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또 하나 건질 게 없나 하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걸 보면은 이제 그런 생각이죠. 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 사람은 관대함이 없겠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물론 이제 좋은 물건 갖는 것을 나쁘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이제 오늘 관대함의 법칙을 얘기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을 못할 때 관대해질 수 없다, 이제 이 말씀을 드리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만족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만족해야 돼.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해. 작은 것, 아무리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만족하게 되면은 거기서 관대함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길거리에서 이렇게 동냥하는 그 거지들, 홈리스들, 그 사람들에게 적선을 베푸는 사람은 대개 보면은 그 부자들은 별로 없어요. 되게 어려운 사람들이나 자신도 그런 고난을 겪었던 사람들 중에서 자신의 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얼마 되지도 않는 걸 나눠준다는 거죠.
자, 그래서 백만장자였던 그 록펠러가 이런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나는 수백만 달러를 벌었지만 그것은 나에게 아무런 행복도 가져다 주지 않았다. 네,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리는 말이겠네요. 뭐 돈 벌으면 뭐 싫어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때 당시는 기쁘고 환호를 불렀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아무런 행복감을 느끼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작은 것에 만족을 못한다면은 많은 것에도 만족을 못한다는 거예요. 작은 것을 소중히 생각하면은 더 큰 것이 올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우리 주변에 이제 변명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내가 가진 게 없어서 뭐 나눠줄 게 있겠냐. 내가 내 손 봐라.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만일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관대할 수 없다고 말한다면은 부자가 된다고 해도 그 마음은 변치 않는다는 거죠. 자, 관대함을 기를 수 있는 이제 두 번째 원칙인데요. 두 번째 원리는 이제 사람을 우선으로 해라. 사람을 우선으로 해라. 그래서 이제 진정한 리더에 대한 그 이밸류에이션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를 따르고 섬기는가 이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을 그가 섬기는가. 그래서 그 사람이 많은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리더라는 거죠. 그게. 그 요즘에 제가 서번트 리더라고 그래서 섬김의 리더십이라고 그래서 요즘에 이제 대세인데요. 그래서 관대함은 한마디로 남을 먼저 배려해야 된다는 거죠. 남을 먼저 배려하라. 남을 먼저 배려하게 된다면 이제 주는 것이 쉬워지겠죠. 남을 생각하니까 주는 게 그전보다는 이제 쉽게 남에게 줄 수 있다는 건데. 자, 세 번째 원리는 물욕의 포로가 되어서는 안 된다. 돈의 노예가 되지 말라는 거죠. 돈의 노예가 되지 말아라. 황금만능주의 사상을 갖지 말아라. 인간을 나누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오늘 이제 이 관용의 법칙, 관대함의 법칙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인간을 한번 분류해 본다 그러면 인간은 이제 가진 자, 가진 것이 없는 자, 그리고 가진 것에 대한 그 값을 치르지 않는 자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회활동을 하면서 점점 더 욕망이 커지고 무언가를 자꾸 그 황금이죠, 황금 덩어리를 손에 넣으려는 그 욕망의 그 노예가 되어 가고 있다는 거죠. 노예가 되어 가고 있다. 자, 그래서 우리 시대가 그렇습니다. 현대 사회가 뭐 어쩔 수가 없는 건데 이 현대 사회를 산다고 하는 것은 그 어떤 물건에 대한 특별히 이제 돈에 대한 물질과 돈에 대한 그런 강박관념이 있죠. 야, 이거 저 사람 해외여행 가는데 이번에 해외여행 나가는데 이제 골프 치러 어디로 가는데 나는 이게 뭐냐? 긁어야 되겠다. 박박 긁어서 저기 돈을 내 in my pocket, 내 호주머니다가 돈을 긁어 넣어야 되는데 이런 강박관념이 현대 이 물질 문명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의 그런 고정관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를 가지면 저걸 가지면 그게 내 거가 되면은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겠다. 어떤 것을 가지면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겠다. 통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그게 내 마음대로 되면 내가 얼마나 기쁘고 즐거울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진짜로 그런가요? 착각이란 말이에요. 이게 착각이다. 그래서 인간이 돈에 대해서, 황금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어떤 그것을 가지려고 하는 강박관념이 있는데 그것을 갖게 되면은 그것을 통제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통제를 통해서 즐거움을 얻지를 못하고 결국에 와서는 그것은 착각에 불과하다. 그래서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고 싶다면 소유물이 나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돈의 노예가 되지 말라는 그런 원리였습니다. 네 번째 원리는 돈도 하나의 자원으로 봐라. 자, 그래서 예전에 그 최영 장군인가요? 예전에 그 말이 생각이 나네. 돈을 돌덩이로 봐라. 뭐 그런 얘기를 예전에 들었던 것 같은데. 이 돈에 관련해서는 아무도 자신을 못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돈 버는 거, 황금덩어리, 돈 버는 거에만 모든 신경을 쓴다. 그러면 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물질주의자에 불과하다는 거죠. 물질주의로 끝나는 거죠. 돈의 노예가 되는 것으로서 내 인생을 마치는 수밖에 없는 건데, 자, 그래서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돈을 벌지 못한다. 그러면은 그거는 루저가 되는 거죠. 루저. 돈 벌려고 사회에 뛰어들었는데 돈을 벌지 못한다. 그럼 루저가 되는 거고, 돈은 벌었는데 쓰질 않는다. 그러면 뭐예요? 수전노가 되는 거죠. 수전노. 구두쇠. 수전노가 되는 거고, 돈은 벌었는데 번 대로 다 썼다. 그러면 방탕자가 되는 거죠. 근데 돈 버는데 아무런 관심이 없다. 그건 야망이 없는 거고, 돈을 많이 벌었는데 죽을 때까지 쓰지 않고 지니고 있다. 그래서 죽으면 가지고 가려고 그런다. 그건 뭐예요? 바보죠, 바보. 여러분은 어디에 해당이 되십니까? 패자인지, 여러분이 루저에 해당이 되는지, 수전노인지, 아니면 방탕자인지, 야망이 없는 건지, 바보인지, 여러분은 어디에 해당이 되세요? 오늘 이제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이제 그 관대함의 법칙을 공부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그 돈의 노예가 아니라 그 인격자로서 제가 평가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에게 제가 아주 그 노하우를 엑기스를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돈을 이기는 방법이 뭐냐? 그 제가 하나 가르쳐드리면, 돈을 이기는 방법은 돈을 이렇게 꽉 잡으면 안 돼요. 돈을 느슨하게 잡고 있다가 가치 있는 일이 있으면 그것을 아낌없이 쓰는 거예요. 이것이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 돈이라는 게 가장 최고의 하인일 수도 있고 가장 혹독한 주인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돈을 잘못 사용하면은, 돈에 대한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은 자신의 인생이 정말 쓰레기 같은 인생이 될 수도 있고 자신의 인생이 진정으로 가치 있는 인생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머리 위에다가 이고 그 밑에 있게 된다면은 돈의 노예가 되는 거죠. 자, 5번째 원리는 주는 습관을 길러라.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백만장자 비즈니스맨 이 앤드류 카네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부의 복음, 가스펠 오브 웰스라는 그 수필에 쓴 글인데요. 부자들의 인생은 반드시 두 가지의 그 피어리어드, 기간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은 돈을 모으는 시간과 그것을 나누어 주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돈을 모으는 시간이 있으면 그것을 나누어 주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 자, 관대함의 법칙에서 이 관대함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고 그러면은 자신이 가진 시간과 태도와 이 돈과 자원을 나누어줘야 돼. 나누어주는 것을 습관화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경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관대함을 기르기 위해서는 이 돈이나 재물을 붙잡으면 안 되겠죠. 돈이나 재물을 붙잡지 말아라. 탐욕을 붕괴시켜라. 그래서 탐욕에 눌려서 살면은 관대함을 갖기 어렵고 진정으로 존경받는 훌륭한 사람이 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사회활동 또 인간관계에서 특출한 사람이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관대함의 법칙, 지금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내용들을 한번 잠깐 써마리를 해보면은, 제가 처음에 드렸던 말씀이 기억납니다. 초가 다 타더라도 다른 것을 밝히고 있다면 결코 그 초를 잃은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는 것이 인생에서 최상의 단계다. 그래서 돈을 버는 시간이 있다 그러면 그것을 재분배하고 나누어 줄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정말 그 관대함의 단계, 또 더 나아가서 존경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관대한 만큼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리더와 리더십에 있어서 굉장히 그 필수 요소 중에 하나인데요. 그 원리들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 원리는 가지고 있는 것을 감사하라는 거죠. 가지고 있는 것을 감사하라. 그래서 자신이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한 사람은 관대한 사람이 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가지면 가질수록 더 하고 이렇게 더 달라고 그런다 그러잖아요. 더 주세요. 계속 주세요. 그래서 변명을 한다. 내가 가진 게 없기 때문에 관대할 수가 없어요. 이런 변명을 한 사람은 부자가 된 순간에도 관대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원리는 사람을 우선시해라는 거죠. 사람을 우선시해라. 그래서 인간에 대한 진정한 평가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사람을 섬기는가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섬겼는가 이걸로 그 사람을 존경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 원리는 그 돈의 노예가 되지 말아라 하는 거였는데 돈의 노예가 되지 말아라. 그래서 이제 그 단계를 잠깐 설명드렸는데 우리 현대 문명 사회가 그 사물을 갖는다는 그런 일종의 강박관념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물질을 갖게 되면 돈을 갖게 되면 통제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게 좀 철학적인 그 단계인데 철학적인 분석인데 물질을 갖게 되면 통제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통제를 통해서 즐거움을 얻는다는 거예요. 인간이. 그런데 그것은 착각이라는 거죠. 착각이다. 그래서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고 싶다면은 소유물이 나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원리는 돈을 하나의 자원으로 봐라. 돈을 하나의 자원으로 봐라. 그래서 이제 그 인간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돈을 벌지 못하는 사람은 루저고 돈을 쓰지 않는 사람은 수존노고 돈을 제멋대로 쓰면은 방탕자가 되는 거고 돈 버는데 관심이 없으면은 야망이 없는 거고 돈을 많이 벌었는데 죽을 때 가지고 가려고 그러면은 바보고 그런 얘기하면서 이제 돈을 이기는 그 방법이 있다고 그랬죠. 돈을 느슨하게 잡고 있다가 가치 있는 일이 생기면은 아낌없이 나누어 줘라는 거죠. 그래서 돈이라는 것이 가장 최고의 하인일 수도 있고 가장 혹독한 주인일 수도 있다. 돈을 머리 위에 이고 있으면은 돈의 노예가 된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주는 습관을 길러라. 자, 그래서 앤드류 카네기의 이야기를 잠깐 드렸는데 그 돈을 모으는 시간과 재분배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관대함을 유지하려면은 자신이 가진 시간과 태도와 돈과 자원을 나누어 주는 것을 이 습관화해야 된다는 거. 습관. 이 참 그 습관이 중요해. 인간에겐 습관이 있고 사회와 국가에는 이제 문화가 있죠. 문화가. 그러니까 이 습관과 문화를 바꾼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그 개인이 자기의 습관을 바꿔 나가야 되는데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돈이나 재물을 붙잡지 말고 탐욕을 붕괴시켜야 된다. 탐욕에 눌려 살면은 올바른 그 인생을 살기가 어렵다는 거죠. 자,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관대함의 달인이 되어서 항상 감사하는 마음 가지시고 작은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해도 그 사람을 존중하고 또 돈의 노예가 되지 말고 이 자꾸 주는 훈련, 주는 연습 그것을 좀 할 수 있으면은 여러분들 아주 원만한 그 인간관계 또 탁월한 사회생활 더 나아가서 그 리더로서 존경받는 아주 훌륭한 분이 되실 것으로 믿습니다.